어떻게 역사 이 이승만 운암 정신을 계승 발전할 것인가, 무엇을 할 것인가, 그리고 제가 해왔던 일에 대한 이야기를 짧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2017년부터 지금까지 벌써 7년 차가 됐습니다. 너무나 어설프게 시작이 됐지만 자유를 지키고 싶다면 이승만과 박정희를 배우라 하는 이런 슬로건을 가지고 어디 가서든지 리박스쿨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지금 인사동에 저희 사무실이 있고요. 많은 사람들이 어디 가서 무엇을 배워야 될지 미처 몰랐을 때 또 저희가 발견한 것은 결국 자유대한 인재는 우리가 직접 교육하고 가르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학교를 시작하게 됐는데 여러분들 동의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여러 가지 일들을 이렇게 많은 것들을 했습니다. 첫 번째 주니어를 위해서 역사, 세계사, 경제, 인성교실 이런 이제 올바른 경제관념까지 가르쳐야 되겠다 해서 여러 교육과정을 만들고 실험적인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제 한 가지씩, 두 가지씩 이제 깨닫게 되고 다음에 나가야 될 길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저희 모여서 공부하는 이런 모습들이에요. 열심히들 하다가 어느 날 이제 보니까 코로나가 와가지고 좀 정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어떡하지? 예, 그러다가 이제 발견한 것이 이제 다음 제가 발견한 것이 바로 이제 비대면 줌 수업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청소년들이 공부할 데가 없으니까 어떤 부모는 부산에서 아이를 6주간 데리고 와서 저희 리박스쿨에서 공부를 또 하게끔 한 부모도 있었는데 그나마 코로나 때문에 그런 이제 교육의 기회도 없었어요. 그래서 비대면 줌 수업을 실시하게 됐고 또 역사 공부만 해서는 안 되겠네. 우리가 제대로 된 애국운동을 하기 위해서라도 뭔가 기술이 필요하다. 그래서 스마트폰 가르치는 거, 이런 무료 교육도 이제 실시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매주 지금도 수요일마다 스마트폰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 교육을 통해서 우리들이 전하고 싶은 내용을 마음껏 전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기회를 제공해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온라인 줌 수업으로 이런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와해교실. 대한민국은 어떻게 태어난 거야? 대한민국은 조선하고 뭐가 달라? 예, 이런 내용을 가르치는데 지금 온라인으로 좀 하면서 기독교 선교사의 등장과 그리고 청년 이승만의 또 탄생 이런 이야기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의 생애와 업적에 관한 것 그리고 오해 깨기 마찬가지로 박정희 대통령에 관한 것도 이렇게 하고 그리고 1980년대 이후에 또 좌파 정권의 등장 그리고 흔들리는 대한민국 그런 내용으로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또 마지막은 이제 자유통일의 비전 이런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온라인으로 하다 보니까 또 좋은 점은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아이 옆에서 같이 배우는 그런 효과가 있어서 나도 몰랐던 건데 너무 고맙다 이제 이런 표현을 하시고 또 이게 8주 과정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1년에 거의 6번 정도의 교육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여러 저희 교육 과정을 거쳐서 해본 결과 해설사 교육도 시켜보고 또 체험학습, 역사 강사 양성 과정도 해보고 그런 모든 과정을 거쳐서 이제 저희가 내린 결론이 이렇게 이승만 박정희 이 교육을 받기까지 아이가 결정할 수는 없어요. 부모님이 마음을 결심하고 아이에게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쉽게 접할 수 있는 방법 단 하루라도 역사 흔적이 있는 이야기가 있는 그런 사적지를 데리고 다니면서 안보 탐방을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가 매월 하고 있는데 지난달에는 여기 남산에 다녀왔습니다. 남산 이제 반공 건국 청년운동 기념비라든지 그리고 자유총연맹에 가면 저희가 유일하게 이승만 대통령 동상을 볼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예, 거기도 가서 그 이승만 대통령께서 자유반공을 어떻게 강조를 하셨고 전 세계에
지도자들과 같이 협력을 했는지 그런 이야기들을 저희가 나눌 수 있죠. 그래서 이거 매월 하면 이게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좀 참여하면서 전혀 계획이 없었던 사람들이 하루 탐방 가는데 그게 꽤 괜찮은 것 같아. 한번 같이 가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웃 사람을 모시고 오기도 하고 또 어린 또 청소년들을 또 친구들이 또 데려오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저희는 확산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태 이제 앞에 첫 세션, 두 번째 세션은 전부 이제 이승만 대통령의 생애와 업적에 대한 또 이제 정신에 대한 여러 가지 연구를 하셨다면 지금 이제 저희들이 하는 일은 이것을 어떻게 잘 유통을 시킬 것인가, 지식을 어떻게 대중 속으로 전파를 시킬 것인가, 그래서 국민들을 깨어나게 할 것인가에 이제 목적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어떨 때는 하도 마음이 다급하니까 일일 완성 역사교실에서 하루 만에 100년의 역사 그리고 중요한 사상 부분들을 가르치기도 하고요. 그리고 1인 1단체 설립하는 그런 필요성들에 대해서도 얘기하기도 하고 저희가 청년 강사 양성을 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느냐 해서 선거학교 같은 거를 집중적으로 한 6개월간 해서 청년들이 한 150명 정도 또 발굴이 됐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청년 그리고 일반인들까지 저희 주니어, 시니어까지 모두 각 세대별로 필요한 교육들을 시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청년 사무원들 이제 청년들을 교육을 시켰더니 정치에 눈뜨기도 하고요. 또 이 청년들이 부모가 하도 가보라고 해서 왔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어떤 분이었는지 제가 마치 처음에 발견했던 것 같이 깊은 충격과 감동 가운데 마음을 결심을 합니다. 직장 그만두고 좀 더 공부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그런 청년들이 지금 이승만 박정희 전문가가 되어서 여러 공모전에서 상도 타고 또 강사도 하고 계속 책도 쓰고 그래서 우리 이영훈 교수님이나 또 참 앞서서 열심히 연구하고 개발하셨던 분들께서 저희들에게 물려주신 것들이 저 역시도 또 얼마가 되는지 또 힘이 닿는 한 저희 또 후진들을 양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동안 했던 걸 보니까 그래서 리박스쿨이 그동안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포기하지 않고 여기까지 온 제 자신이 어떨 때는 참 대견합니다. 그래서 하다 보니까 한 3,000명 정도가 교육을 받았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그렇게 될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계속적으로 또 입소문이 나기도 하고요. 또 친구들을 데려오기도 하지만 또 내가 아는 것을 요약해서 또 다른 데 가서 또 강의를 하는 또 그런 현상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계승 발전하는 일에 저희들이 함께 노력하고 있다고 하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향후 계획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이제 보니까 그동안 이제 4차 산업이 성큼 저희들 앞에 다가와 있고 그리고 미디어 환경에 따른 그 변화를 저희가 받아들여야 될 때가 됐어요. 집합교육을 하다가 또 어려움이 닥치니까 저희가 이제 비대면으로 온라인 교육을 했죠. 또 요즘은 이제 유튜브도 긴 영상을 안 봐요. 그리고 좋은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많지 않습니다. 자기 보고 싶은 것만 보니까.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가 고민을 많이 하다가 1분짜리 쇼츠 영상을 요즘 다량으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에 관한 것이 가장 많은 이제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지금 이승만 기념관 건립이라든지 새롭게 재조명하는 이런 운동이 일어나서 얼마나 소재가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넉넉한 마음으로 저희가 이 일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하는 그 청소년 기업 탐방, 청소년 안보 탐방 이런 것이 힘을 얻어서 전국의 다른 지자체 또 교육청 같은 데서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우리 도에 있는 학생들 선발해서 서울 보낼 테니까 좋은 교육 그 현장 데리고 다니면서 투어를 해달라는 그런 요청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좀 더 저희가 활성화해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 이제 일반 국민들 속으로 저희의 이 이승만 정신을 계승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중고교 학생들 혹은 보온 영화 관람하는 거, 이것도 이제 최근에 좋은 영화들이 있어서 이제 지자체 또 교육청의 도움을 받아서 학생들에게 보여주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 영상 많이 좀 뭐 부족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있는 좋은 교육 영상을 접근하기 위해서 저희가 뭐 상품 걸어서 경품도 걸고 해서 SNS로 바로바로 시청하면은 그에 대한 평가를 해주고 상품 주고 하면서 SNS 공모전 이런 것들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이 리박스쿨의 주니어 역사교실을 하게 되는 가장 큰 목적은 우리 아이들이 그 초등학생들도 불과 5년 내지 7년이면 유권자가 됩니다. 예, 지금 고3 아이들이 수능시험 보면은 저 그 영화 볼게요 하고 최근에 나온 아일라라고 하는 전쟁 호국 보훈 영화, 저희가 그걸 꼭 보여주려고 얘기를 하니까 그 아이들이 그때 되면은 내년이면은 유권자가 되더라고요. 예, 저희들이 현장 속으로 파고 들어가면 역사, 문화 전쟁 소리 없이 잘 할 수도 있겠다 하는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청소년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주변에 많이 좀 알려주시고, 저희가 하는 일이 계속적으로 서로 그 나비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이제 이 교육을 오늘 발표 자료를 준비하면서 이제 시민단체로서 어떻게 이 운암 정신을 개선 발전하는가,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을 짧게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지금 다음은 우리 목사님, 김재동 목사님, 우리 김정민 박사님 먼저 하시겠어요? 예, 김정민 박사님은 지금 젊은 그 이승만 연구가입니다. 예, 지금 현재 연세대 이승만 연구원에서 전문 연구원으로서 활동을 하고 계신데, 학계에서는 그러면 이 이승만 운암 정신을 어떻게 널리 유통을 하는지, 어떻게 이용을 하고 있는지 그런 사례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민 박사님 힘찬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연세대학교 이승만 연구원의 김정민이라고 합니다. 귀한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기 계신 분들 덕분에 요즘 한국 사회에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재평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주위를 둘러보시면 아시겠지만 정작 들어야 될 세대가 없습니다. 이걸 진짜 배워야 될 젊은 세대는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발표자 선생님들도 정말 걸출한 학자들이신데 그걸 계승할 만한 다음 세대 학자가 없다고 하는 것이 가장 안타까운 현실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승만 재평가에 대한 소리가 커져가고 있는 흐름 속에서 진짜 필요한 것은 실제로 깊이 있게 이승만 학계에서 연구할 만한 전문 학자들이 좀 필요하다라는 부분들을 좀 호소드리고 싶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이 학계에 있는 신진 연구자로서 이 이승만 연구의 동향과 문제점 그리고 개선 방안 등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사든 정치사든 문제는 대부분 이 출발점이 비슷합니다. 기억하지 않거나 혹은 잘못 기억하거나, 그러니까 기억의 유실도 문제고 기억의 왜곡도 문제입니다. 그런데 지금 미래 세대가 배우고 있는 이 한국사 교과서를 보면 이 두 문제가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즉 이승만에 관한 업적의 유실 그리고 그 이승만에 대한 역사적 왜곡, 이것이 고스란히 반영되어 있는 것이 한국사 교과서 문제입니다. 이승만과 관련된 서술이 균형을 완전히 잃은 상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비상교육에 나오는 교과서, 거민족 교과서, 그리고 해냄 에듀에서 나오는 교과서에는 해방 이전에 이승만과 관련된 수많은 문서 중에 한 문서가 채택돼서 선택해서 전문을 기록해놨어요. 중요하니까 다 적어놨겠죠.
근데 그 수많은 문서 중에 택한 문서가 뭐냐면 1925년 임시의정원의 대한민국 임시대통령 이승만 탄핵 심판서입니다. 교과서에다가 탄핵 심판서를 적어놨어요. 그리고 집필자의 해설에서 뭐라고 하냐면, 해설입니다. 이승만은 1919년 9월 임시정부의 초대 대통령으로 추대되었으나 상하이에서 자신의 직책을 수행하기보다는 미국에서 독자적인 활동을 해서 임시정부 인사들과 갈등을 벌였다. 이렇게 해설자가 적어놨어요. 이미 이건 사실이 아닙니다. 한국 대표단의 이 워싱턴 회의부터 시작된 이 활동은 임정의 공식적 활동이었고요. 대단한 지지를 받았던, 기대를 걸었던 그러한 외교 활동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실과 맞지 않은 부분들을 해설을 하고 있고요. 이어서 이승만은 자신에 대한 탄핵안이 제출되자 이에 반발하여 미국에서 모은 독립자금을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보내지 못하게 지시하였다. 라고 적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승만이 독립자금을 걷어서 빼돌렸다고 나오는 거예요. 사실이 아니죠. 그리고 그 전에 이미 이승만이 미국을 중심으로 독립금을 수합해서 임정에 보냈던 사실 그것들은 아예 적시하지 않고 그게 중단된 사례만 적음으로써 이걸 배우는 학생들이 이승만은 애초부터 나쁜 놈이구나 라는 것들을 각인시켜준다는 것입니다. 리박스쿨에서 배운 사람 청소년들이 많죠. 3,000명인데 이걸 배우고 있는 학생들은 130만 명입니다. 즉 학계에서 이것을 가르치지 않으면 절대 우리 다음 세대의 이승만에 대한 교육은 바로잡힐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러한 까닭으로 결국 임시정부 대통령직에서 이승만은 탄핵을 당하였다. 이게 우리 교과서입니다. 즉 대통령 이승만이 한국 대표단을 이끌고 벌인 독립외교 활동의 구체적인 활동 내용과 그것이 갖는 의미는 전혀 기술하지 않은 채 탄핵 심판문을 싣고 부정적인 해석으로 결론을 짓고 있다는 것이죠. 반면 김구와 김원봉 등의 무장투쟁을 펼친 인물들은요 매우 우호적으로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역사를 구분하자면 사실로서의 역사가 있고요 정신으로서의 역사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구종의 거민적 교과서들은 정신으로서의 역사만 강조하면서 독립활동사에 대해 무장투쟁만 정당하고 유효하다고 하는 사상을 교과서에 실어서 퍼뜨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광복 자체가 우리가 전개한 무장투쟁의 결과 얻은 것이 아니라 연합국의 승리에 의한 것임이 역사적 사실에도 불구하고요. 교과서는 무장투쟁만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승만을 지을 수 있으니까요. 즉 학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우리 미래 세대의 교육을 바로 잡을 수 없다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이승만을 바르게 연구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어디서 이승만을 제대로 배울 수 있을까요? 이게 문제입니다. 결국은 대학에서 연구자를 양성해야만 다음 세대 역사 교육의 심장부를 공략할 수 있는데 시민사회에서만 교육받고 강사가 며칠 되고 끝나고 나면 130만이 보는 교과서는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메이저 대학에서 이승만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거나 잘못 가르치고 있는 것을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치학계의 한국 정치 외교사 연구가 저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전국에 정치외교학과가 36개거든요. 이 중에 한국 정치 외교사를 수업으로 하고 있는 학교가 9개밖에 없습니다. 9개. 근데 그 9개 중에 이거는 존치되어 있는 거고요. 실제로 지금 3년간 그 수업이 진행되고 있는 건 반밖에 안 됩니다. 이승만의 독립외교 활동이 포함된 외교사를 배우고 싶어도 한국 대학에서는 배울 수가 없는 현실이 작금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국내정치외교학과 과목의 이 학부에 또 대학원에도 이런 과목 자체가 없다고 하는 것이 참 미래가 참 어두운 부분이 아닌가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이승만 연구를 하게 된 계기가 젊은 나이에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에서 강성환 교수님 수업을 들었는데 그 수업에서 얘들아 한국 외교사를 말하면서 이승만을 떼면은 설명할 수가 없다. 근데 이 연구가 너무 안 돼 있다. 누군가는 해야 된다. 이거 듣고 제가 시작한 거예요. 이만큼
국내 메이저 대학에 정말로 연구를 해야 되는 인재들의 귀에 이승만에 대한 연구가 왜 필요한지 들려줘야 되는데 그 들려줘야 되는 기회조차가 박탈된 게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이라는 거죠. 또한 국내 이 정치외교학과에 개설된 연구 방법론 강의의 편중성도 있습니다. 즉, 이 학자가 되기 위해서는 연구 방법론을 배워야 합니다. 박사학위 논문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최근 정치학계에서는 거의 무슨 방법론만 가르치냐? 양적 방법론만 가르칩니다. 그래서 전부 다 통계를 돌리고 이론을 사용해서 그 결과물을 내지 이승만 연구에 대한 질적 연구를 배우는 곳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승만 그 관련된 문서를 보고 그 문서를 읽어내고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대학에서 배울 수가 없다고 하는 문제인 거죠. 여러분, 해방 이후에 대한민국 역사상 이승만 연구로 박사학위 논문이 나온 게 몇 개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정도의 대단한 분이면 한 몇백 개 나오지 않을까요? 일반 대학원에서 나온 학술적 연구는 여기 계신 이철수 교수님을 포함해서 18개밖에 안 됩니다. 매우 저조하고 참 너무 낮은 수치입니다. 자료가 없을까요? 자료는 충분합니다. 이승만 연구원에 소장된 이승만 문서가 총 15만 8천 페이지입니다. 이승만은 기록의 대가였기 때문에 이승만이 독립운동을 하다가 갔던 커피숍에 영수증까지 다 챙겨놨어요. 편지를 붙였을 때 했던 우표 개수가 우표도 다 모아놨어요. 한성 과목에서 모았던 성경책도 이승만 연구원에 원본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사료를 읽어내고 그걸 해석해서 결국 한국 교육의 심장부로 들어갈 만한 연구 결과물을 만들어낼 학자가 양성되기에는 너무 힘든 환경이라는 것입니다. 사료 자체가 가진 힘도 있지만 사료를 보는 힘도 있어야 좋은 연구가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것을 제대로 지금 배울 토양이 갖춰지지 않았다는 점이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포함한 이제 극소수의 신진학자들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 세대가 앞으로 계승해가야 할 연구의 방향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두 부분을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이 이승만 연구의 개선 방향은 민중의 거대 담론을 벗어나 외제적 관점의 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승만은 일국사적 관점으로 보기에는 매우 아까운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사람이니까 대한민국 관점으로 봐야 돼라고 하면 매우 아까운 인물이에요. 세계적인 인물이고요. 국제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세계사적으로 국제정치사적으로 해석해야 그 의미가 더 도드라지는 인물인 것이죠. 민족 또는 민중을 강조하는 학계에 이승만의 독립외교에 대한 폄하는 어떤 거냐? 첫 번째, 외세 의존적이었다는 비판입니다.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갖지 못하고 외세 의존적이었다. 두 번째는 그렇게 열심히 외교를 했지만 아무런 성과가 없었다라는 것. 세 번째, 그의 활동을 통해서 김구를 중심으로 하나로 뭉쳐지지 못하고 분열을 초래시켰다. 갈등의 원흉이다 라고 하는 비판인 거죠. 이것이 바로 전형적인 내재적 관점의 오류입니다. 이것을 바로 똑같은 내용인데요. 이것을 외재적 관점으로 돌려서 이제 우리 세대가 해야 되는 연구로 바라보면 어떻게 되냐? 냉혹한 국제정치 현실을 간파한 전략이 되어버립니다. 외세 의존적이 아니라 이승만은 외세를 활용할 능력을 갖추었던 인재였던 거죠. 뿐만 아니라 청원 외교의 성과는 없다고 할지라도 그 당시 힘이 없으니까요. 아무리 국제사회에 그 외교적 노력을 해도 그 성과를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국제사회가 가지고 있는 국제정치적 구도상. 그러나 그 시간 동안 벌였던 이승만이 벌였던 독립외교 활동을 통해서 갖추었던 인적 네트워크, 공공외교적 성과는 결코 적지 않았습니다. 독립외교 활동은 무장투쟁보다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주장이 다시 뒤집어지는 것입니다. 당시 일본 당국이 가장 경계했던 이 한국 독립운동의 괴수라고 부르거든요. 괴수가 김구였을까요? 이승만이었을까요? 이승만이었습니다. 이승만이 제네바 국제연맹 회의에 외교활동을 하러 갈 때 일본 당국은 이승만에게 첩보오는 스파이를 붙입니다.
따라다니면서 그 사람의 일거수일투족을 조사해서 일본 당국에게 보고해줘야 될 정도면 이승만은 일본에게는 대단한 위협적인 인물이었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박석윤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승만은 바로 이렇게 국제사회를 이끌 수 있는 눈이 있었고요. 이것에 대한 재조명이 지금 우리 세대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지도자의 통솔력은 시세를 잃는 통찰력에서 나옵니다. 당시 국제정세를 잃는 눈이 이승만보다 밝았던 자가 대한민국 그 당시에 역사상 있었는가 돌아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 최대한 객관적인 연구가 우리 세대에 다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즉 왜곡도 안 되지만 미화도 안 됩니다. 우리 세대에게는 미화를 하는 순간 그 가르침은 더 이상 매력이 없습니다. 저희 MZ세대, 제가 30대거든요. MZ세대에게 딱 눈과 귀를 닫게 하는 건 뭐냐면 한 인물에 대한 지나친 미화입니다. 이미 그걸 읽는 순간 바로 책을 접습니다. 이 책은 더 이상 내가 배울 가치가 없어 라고요. 사실 어차피 이승만 대통령은 하신 업적이 많기 때문에요. 객관적으로만 연구해도 한국 역사상 이 정도의 인물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나치게 미화를 하려고 하다 보면요, 오히려 미래 세대의 눈과 귀를 닫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미화와 악마화 사이에서 객관적인 연구가 우리 세대에게 지금 필요한 상황입니다. 예를 들면 재팬 인사이드 아웃 아시죠? 재팬 인사이드 아웃이 선지자 이승만의 예언서입니까? 아니면 국제정치적 학술서입니까? 이건 다른 거예요. 미일전쟁 필연론은 방대한 국제정치사적 자료 분석을 거쳐 출간한 이승만의 학술서입니다. 그가 수립한 신문기사를 통해서요, 중일전쟁의 전황과 그 당시 벌어지고 있었던 언론의 설전, 미국 정계 및 사회의 지적 논쟁 등을 국제정치사적 쟁점들을 다 포괄해서 효과적으로 파악해서 집필했던 것이 재팬 인사이드 아웃입니다. 여러분, 재팬 인사이드 아웃에서 제 1장이 백미거든요. 일본의 군국주의를 간파했던 그런 그 1장인데 사실 그거는 이승만이 혼자 쓴 게 아닙니다. 이승만이 다 썼다고 하면은 좋겠지만 아닙니다. 당시 이승만은 일본을 간 적이 없어요. 도쿄에서 그 군국주의의 심리를 파악할 수 있을 만한 상황이 안 됐습니다. 그때 본 것이 뭐냐면 윌라드 프레이스라고 하는 사람의 글입니다. 이 사람은 당시 일본에 파견되어 있던 미국 선교사입니다. 그 당시 보고 왔던 것을 글로 적고 이것을 이승만이 보고 다시 적은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바로잡기 시작할 때 미래 세대는 이승만 연구에 대한 관심과 매력을 다시 느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인물 연구는 해당 인물의 사후 100년부터 본격적인 시작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즉 연구의 대상과 직접적 상관성이 없는 세대가 가진 이 연구의 객관성의 힘을 강조하는 의미입니다. 저는 이승만과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사료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을 좀 더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해가 이승만 독립외교의 시작이었던 워싱턴 회의가 종료된 지 100년째 해던 데입니다. 어쩌면 이승만 연구는 이제 새로운 출발점에 서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신진 연구자가 많이 탄생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힘을 보태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김정민 박사님이 굉장히 도전을 던지셨습니다. 누가 이 다음 세대에 이승만 연구를 할 것인가? 많은 학자들이 배출이 되어야 되는데 아마 오늘 이후로 또 새로운 어떤 방향들이 또 이렇게 올려 나오리라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럼 이제 시간 관계상 다음은 또 김재동 목사님께서 사례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예. 장시간 자리 지켜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PPT로 빠르게 짧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은평구의 하늘교회를 다니고요. 대한역사문화원 단체를 하나 만들어서
역사전쟁, 사상전쟁에 지금 어쩌다 보니까 같이 여기 계신 우리 존경하는 우리 귀한 교수님들, 귀한 또 집필하신 책들, 아마 그 혜택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회가 앞장서야 된다 해서 또 단체도 만들었는데, 요거 필요하시면 이따가 여러분들 저한테 오시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2016년, 2017년, 2018년 3년 동안 어느 모 대학교에서 제가 시간 강사로 우리 학생들에게 이승만 대통령을 가르치는 이학점 교양 과목을 맡았습니다. 3년 6학기까지 해서 그렇게 진행을 했는데요. 제가 가르쳤던 바로 대강당 장소입니다. 70명 정도 앉아서 한 학기 수업을 듣는데, 어느 날 오리엔테이션을 이제 하는데 수업이 아직 시작된 게 아니죠. 맨 앞에 앉아서 어떤 20살짜리 여학생이 손을 번쩍 들더니 하는 얘기가, 교수님, 우리 민족의 영웅은 김일성입니다. 기독교 대학입니다. 총장님이 원체 애국자여서 이런 과목을 개설해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저희 과목을 맡아서 3년을 가르쳤는데요. 조사를 해보니까 여기 70명, 저는 목사니까 70명 중에 기독교인이 7명 정도 됩니다. 7명 중에서 기독교인이지만 교회를 나가는 사람은 2명에서 3명이에요. 그러면 나머지 대부분은 단순한 넌 크리스찬이 아니라 앤티 크리스찬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 대한 아주 부정적인 역사관, 국가관으로 완전히 무장되어 있는, 그러니까 김일성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겠어요? 근데요, 이게 가랑비 어쩌는 거예요. 한 학기의 수업을 듣더니 다 바뀝니다. 우리 민족의 영웅은 이승만입니다. 다 바뀌어요. 99%가 다 들어왔어요. 마지막 6학기째는 100%가 다 들어왔어요. 다 조사를 해보니까. 교육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참 여기 한 분 한 분들이 오늘날 대한민국이 이렇게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참 큰 역할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거를 지배하는 자가 미래를 지배한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 역사전쟁, 사상전쟁에서 그동안 우리는 너무나 무관심했고, 특히나 저는 목사라서가 아니라 이 역사전쟁, 사상전쟁은 교회가 앞장서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교회가 앞장서지 않으면 지금 이 나라의 상황은 길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는 산하에 대한역사문화원을 만들어서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역사교육을 매주 토요일마다 지금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강사진들, 스피커를 양성하는 전문과정을 따로 양성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의 모든 과정들은요, 일반인들이 누구나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이렇게 눈높이에 맞춰서 그렇게 해서 커리큘럼을 만들어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그린데서 교육과정은 이렇게 2018년부터 제가 그 학교에서 그런 경험을 통해서 안 되겠다, 내 교회부터 이거를 빨리 도입을 해서 이거를 빨리 세팅을 해야 되겠다 해서 시작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1기부터 어떻게 시작했는데 얼마 전에 9기까지 해서 다 마쳤습니다. 내용은 다 이렇습니다. 성경, 우리나라의 우리 근현대사 역사를 집중적으로 이승만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한국의 근현대사와 특히 6.25 전쟁, 그리고 방공교육, 그런 것들을 이제 많이 강조해서 가르칩니다. 커리큘럼은 뭐 이렇게 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일이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이미 우리 앞서 우리 말씀해 주신 교수님들께서 하신 내용들을 어린아이들의 눈높이에 맞게, 초등학교, 중학교, 이제 고등학생들도 이제 참여합니다. 그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게 그렇게 요리를 해서 쉽게 이렇게 전달을 하고, 아이들의 입에서 아이들이 발표도 하고, 나중에 이제 수료할 때 글도 써내고 발표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 뭐 교육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뭐 한 3기 때 커리큘럼 내용입니다. 6.25 전쟁을 좀 많이 저희가 이제 주로 집중적으로 많이 가르칩니다.
한미상호 방위조약도 어렵습니다. 예, 또 최근에는 이제 청일전쟁과 독립정신 책을 중심으로 아이들한테 집중적으로 좀 교육을 하고, 아이들이요 발표를 정말 끝내주게 잘합니다. 나중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기 때 11명이 수료했어요. 작은 숫자죠. 2기 때 14명, 3기 때 23명이 수료했고요. 4기 때 30명. 사진을 보면 1기 때입니다. 얼마 안 되죠? 그렇게 해서 걸음걸음 이제 우리가 하게 되었는데, 이게 2기 때 수료 졸업식 사진이고 3기입니다. 4기입니다. 그 다음부터 너무 많아서 못 찍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좀 작은 교회가 상당히 지금 조그만 거예요. 그래서 5기 39명이 졸업을 했는데, 이때 코로나19 때문에 교회가 전부 다 문 닫았던 때인데, 이때가 저희가 제일 피크였어요. 66명이 참여했습니다. 우리 어머니들까지 해서. 정말 제가 놀랬던 것은 경상남도 함안에서 자녀들을 데리고 매주마다 왔다가 이거 교육 끝내면 또 함안으로 내려가는 12주 과정이거든요. 그런 부모님이 있을 정도로. 왜냐면 그렇게 가르치는 데가 없는데 그렇게라도 부모님이 열심을 내서 자녀들을 이렇게 교육하는 그 정도로 부모님들이 굉장히 아주 뜨거웠습니다. 뭐 6기 때 30명, 7기 때 42명 제일 많았습니다. 8기 때 29명, 최근에 9기는 14명 이렇게 했습니다. 전문 강사 과정은 뭐 이렇게 12주 과정으로 아주 실제적으로 이 과정을 이수하면 당장 현장에 나가서 다 바로 강의할 수 있도록 뭐든지 그렇게 커리큘럼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PPT도 그대로 다 줍니다. 저희 교회에서 제작한 아이들 눈높이에 맞게 그렇게 다 제작을 구한말부터 해서 현대사까지 해서 그렇게 해서 만들었습니다. 이건 뭐 커리큘럼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지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최근에는 대한역사문화원 저 홈페이지 있거든요. 유튜브 치시고, 그리고 글로벌 디펜스 뉴스에 저희가 월화 저녁 8시에 구한말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계획은 한국의 현대사까지 해서 한 60번 정도에 해당하는 콘텐츠를 무료로 다 올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들어가셔서 무조건 다 다운받으셔서 그냥 다 퍼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국내와 또 미국, 이제 하와이, 뭐 전 세계 유럽, 이 디아스포라 우리 한국인들 누구나가 다 이것을 통해서 바른 역사관, 국가관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무상으로 다 퍼나르도록 저희가 월화 8시면은 그렇게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그렇게 여러분들이 애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1강부터 이렇게 2강 제목입니다. 3강, 4강, 5강, 6강. 이제 선교사님들의 이야기가 좀 많이 집중되고 있죠. 저는 이제 교회를 겨냥해서 이게 꼭 교인이 아니더라도요. 모든 5,100만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제작을 했고요. 그러나 이 자유의 역사는 어차피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그거를 건너뛸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 마음의 간절한 소망은 이 과정을 통해서 좀 많은 교인들이, 목사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래서 교회 안에 한국교회 7만여 교회나 되고, 교회가 또 시스템이 얼마나 좋습니까? 저희는 상가 2층에 조그만 교회고 여러 가지 좀 열악한 환경이 있기 때문에 좀 아쉬움이 많은데, 좋은 교회들, 시설이 다 갖춰진 교회들은요, 얼마든지 이런 내용들을 잘 활용하시면 얼마든지 할 수가 있도록 저희가 지금 돕는 역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이제 저는 2014년부터 2020년 거의 이제 10년 됐네요. 우리 에스더 기도 운동에 제가 거기에서 매년 이렇게 큰 집회를 해요. 이거 얼마나 많은 분들이 앉아 있을 것 같아요? 1000명 정도, 그렇죠? 1200여 명. 그리고 실시간으로 듣는 분들은 거의 10,000명이나 됩니다. 엄청난 여론을 형성할 수 있는 굉장한 그런 집회가 되어서 4박을 동안 그렇게 집회가 매 해마다 여름에 한 번, 겨울에 한 번 이렇게 하는데, 저는 이제 역사 담당입니다. 그래서 대한교회 건국의 역사와 6.25 전쟁을 중심으로 지난 10년 동안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이번 주에 강원도 원주의 명성수양관에서 지금 800여 명이 이렇게 앉아서 그리고 정절조 70주년을 맞이해서 대한민국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서 파병했던 전투 파병국가 16개 나라의 대표들이 다 와 있어요. 16개 나라에 기도하는, 우리나라에서 기도하는, 자유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하는 분들 대표단들이 다 여기 앉아서 같이 통역 리시마를 끊고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제는 여기에서 6.25 전쟁과 유엔 참전국의 숭고한 희생이라는 제목으로 1부, 2부 나눠서 2시간 강의를 하고 16개 대표단들 다 나오게 해서 그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 박수를 치고 선물을 서로 전달하고 그렇게 또 저희 대한역사문에서 만든 그 내년도 달력 참전비 제가 다 돌아다녔거든요. 16개 참전비를 다 돌아다니면서 그 안에다가 어떻게 이분들이 73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활약을 했고 희생을 했고 헌신을 했는지 전사자가 몇 명이고 부상이 몇 명인지 다 기록을 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달력을 만들어서 이분들한테 선물을 했더니 그렇게 감동을 받으시는 거예요. 너무나 감사하고 내일은 제가 이분들 모시고 원주에서 우리 강화 평화 전망대까지 한 3시간을 차를 타면서 가이드를 제가 하고 통역 다 이제 같이 다 우리가 같이 합류하면서 통일 전망대 가서 이제 북녘 땅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우리 여러분들 이제 7월 26일인데요. 7월 26일에 이 서울에 종로구 옥인동에 하와이 한인 독립교회가 있다는 사실 아세요? 바로 이 건물에 여기 올라가시면 이 장소가 이승만 대통령께서 여기 예배를 드리고 서울이 내려다 보입니다. 청와대가 내려다 보입니다. 서울이 전경에 한눈에 다 보이는 골방이 있어요. 한 평에서 2평 정도 되는 조그만 그 골방 그 장소가 그대로 거기 있거든요. 유리창은 최근에 이렇게 리모델링하면서 한 것뿐이고요. 근데 이거를 지금 허물려고 하는 지금 계획들이 추진되어서 이거를 막는 지금 일들을 지금 몇몇 분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월 26일 날 우리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과 1층 소강당에서 우리 김낙한 목사님도 오셔서 이 서울 하와이 한인 독립교회 보존 어디까지 왔나 이런 제목으로 진행을 할 예정이니까 여러분들도 관심 가져주시고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토론도 좀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딱 목전까지 지금 안 나가면은 이제 불 꺼버린다 그래요. 그래서 할 수 없이 토론은 없는 걸로 하고 질문도 없는 걸로 하고 그렇게 해서 오늘 저희 이 3부 토론 패널 토론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